오늘 오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오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인 거죠. 와,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다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조금 불안불안했거든요. 어제와 그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매출이 작년 4분기 265% 증가했고 총 이익은 769% 증가를 했대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반도체 쪽이 그동안에는 관망세가 많았다면은 어제부터 조금씩 뭔가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 시간 내에서 무려 9%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영향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현재 1%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에 또 화답을 하면서 물론 모든 반도체 종목이 다 급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몇몇 종목들은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가장 또 잘 보이는 종목이었는데 거래대금 6천억의 신고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9만원 넘어간 종목 치고 이거 10만원 돌파 안 한 종목이 없습니다. 예전에 신성델타도 그랬고 뭐 다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죠. 한 일주일 정도 조정 논리 좀 봤더니 오늘 10만원 돌파가 나오니까 다이렉트로 11만원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마감이 됐어요. 아직까지 이 데이터는 거의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9만원 돌파한 종목, 라운드 피겨인 10만원 돌파한 종목, 아직까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 가온칩스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자, 이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었죠. 오늘 반도체 내에서 제우스 이런 종목도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크게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줬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은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 메커스, 네오셈,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HPSP,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등 최근에 끼가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신고가를 가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약해요. 여전히 21선 여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이평선 아래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대신에 우리 또 대장 형님 역할을 똑똑히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5% 상승 마감을 했어요. 무려 종가 고가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조금 확인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실적을 깠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더 좋아. 그리고 올해도 나쁘지 않대. 올해 더 좋대.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되겠죠? 또 쉬었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 키 맞추기 형태로 서로 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우리 예전에 그런 흐름 나왔었죠. 반도체에서. 이번에도 모든 종목이 다 함께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몇몇 차트가 양호하거나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 내에서 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또 한 번씩 신고가를 순서대로 갱신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당분간 나와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그 상승을 뭔가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반납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버텨주거나 시간에서 올랐던 7에서 9%가 이제 조금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거나 또는 더 많이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된다면은 또 당분간 반도체 섹터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겠다. 또 몇몇 차트가 양호한 종목들은 언제든지 또 신고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뜨겁게 시장을 만들었던 우리 초전도체는 어떨까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전도체 이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있는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정도 남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의 차익 실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왔어요. 무려 장중에 18%나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차트 추세를 봤을 때는 어제 하락폭이 꽤 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의 캔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위아래 변동성은 계속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 초전도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우리 같이 또 확인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었거든요.
방산주들 조용히 올라오고 있다. 라운드 피겨는 여기 3만원 부근까지 다 올라왔다. 이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갭 상승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1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뉴스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잘 나왔어요. 어떤 뉴스였냐?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했다.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산 쪽에 금융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방산 업계에 좀 숨통이 트이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 이게 굉장히 주도주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게 현대 로템만 좀 반응이 나왔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거래대금은 5천억 터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정도, 물론 신고가 부근이긴 하고요. 여전히 추세는 좋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 살짝 터치했어요. 신고가 살짝 터치했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마치 이슈에 또 매도가 나오는 수급이 예상이 되는데 상승폭으로만 본다면 별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래서 오늘 현대 로템 말고는 다른 방산주는 조금 약했다는 게 A급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PBR, 많은 분들이 저PBR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얼핏 나온 뉴스를 봤는데 신용 잔고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 또 막 현기차, 또 저PBR 관련주, 금융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주가는 그래도 오늘 기아차 장중에 살짝 신고가 터치를 하긴 했어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양호합니다. 왜?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밸류어 프로그램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좀 얼만큼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문제는 이슈에 따라서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외국인의 포지션이에요. 외국인도 그 이슈 나오자마자 같이 막 동반 매도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거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먹고 올린다? 그러면은 또다시 또 다른 추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의 포지션의 변화다. 이 부분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 이후에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면은 저PBR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대응하기에 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장중에 순환매가 들어왔던 게 일부 교육주, 소형주인데 IB 기명 같은 종목들이 비상교육이랑 장중에 잠깐 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는데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 오늘 갭 떴다가 여기 분봉 보시면은 갭 떴다가 하락했다가 장중에 갑자기 또 튀었어요. 특히 유비케어가 장중에 거의 16%, 17%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명확한 뉴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요게 나왔던 것 같아. 최근에 전공의들 계속 사직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공백 영향인지 몰라도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의료진을 탓하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반응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브란스 측에서는 아니다. 이미 거의 사망한 채로 들어와서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 공백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잠깐 반짝하고 다시 다 뱉어내는 좀 그래서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대응하기 어렵게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원격 진료도 살짝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양호하게 조금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몇 개가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 쪽 로봇 에브리봇도 계속 또 오늘도 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종목도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한 5% 정도. 그 다음에 뉴로메카 3%대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로봇주들 아직 강하게 뉴스가 붙으면서 막 추세를 살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점을 다지면서 조금씩 올려주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또 언제 갑자기 순환매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원전 쪽도 조금 움직였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살짝 여기 정고점 부근 살짝 돌파했어요. 의미 있는 돌파가 아니라서 좀 더 연속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신기계 조금 올라왔고 G2 파워 이런 종목들 예전에 올라왔던 종목도 있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 조금 올라왔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뉴스가 그나마 이게 조금 붙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 원전 3조 3천억 유리광 공급한다. 그 다음에 특별금융 1조 원 지원을 한다. 뉴스가 나와지면서 원전 쪽에서 살짝 또 수급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조금 반도체나 기타 또 주도 테마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사실상 관심을 많이 못 받고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미국장에서도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유는 그거야.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올해 가이던스도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태양광 쪽이랑 신재생 이제 풍력 쪽
오늘까지도 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쉽지만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솔루션 오늘 10%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S 윈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우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태양광은 조금 아쉽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굉장히 어지럽게 움직인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이 알테오젠 얘도 사실상 어제 올라왔을 때 이거 10만원 라운드 피겨이자 정고점 부근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장중에 뭐야 이거 마이너스 3% 5% 정도 쭉 하락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터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무빙이 나왔는데, 뉴스로 봤을 때는 장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했다, 기존의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내용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 던진 것 같아. 막 던졌는데 내용 까고 보니까 아니 악재가 아닌데 뭐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나? 그래서 이런 식의 판단이 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움직인 종목도 있었다. 그래서 신고가로 갱신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특징적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 2월 26일 이제 저 PBR 밸류 프로그램 발표도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26일부터 29일까지 개막을 하는데, 여기 관련주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6G 쪽으로 몰리긴 합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또 AI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만큼 6G와 AI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혹시나 한두 번의 또 테마성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체크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 이슈 있으면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LG엔솔 중국에서 LFP 양극재 16만 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LFP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다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초경량화 새 오픈 AI 모델 젠마를 공개했다. 그래서 AI 쪽 이슈는 역시 뭐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이었죠. 9번 연속 동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가계 부채 또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계속 동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다시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겠지만 머지않아 꺾일 것이다,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방향, 반도체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반도체 아니면은 매매할 거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자 심리학은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이 위험 통제이며, 가장 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어디서 사고 팔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쵸? 우리는 너무 기법에 너무 꽂혀 있어. 막 어디에서 막 사야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 대중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현재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도 고민을 해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종목 선정이나 타점을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잡을까 보수적으로 잡을까,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위험 통제, 위험 리스크죠. 어디에서 뭐 손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